오늘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밤토리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021년 계획 세우기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 영상에서 항상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계획 세우기를 할 때 공부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지 꿀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글씨가 이상한 건 어제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든 아니면 내가 이번에 올해 하겠다라고 생각한 자기계발 그게 뭔지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뭐 학생분들이 아니더라도 영어 공부나 뭐 다른 자격증 공부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목표로 세울 수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 가지 팁들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자기계발에 대한 주제를 잘 선정해 주시고 무턱대고 나 올해는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정하기보다는 그 주제가 그 공부나 그 자격증이 내 적성과 얼마나 잘 맞는지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주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제를 정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격증에 대한 공부 방법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격증을 정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공부하기 전에 했던 건 이 자격증에 대한 합격 수기를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합격 수기를 찾아보고 이 합격 수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합격 수기들을 너무 많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읽어보면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선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공부에 투자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기간이나 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자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이 합격 수기를 토대로 세 번째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2021년 계획 세우기라고는 했지만 반드시 1년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그 자격증에 맞게 아니면 학생들이라면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다음 어떤 시험에서는 어떤 성적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기간은 꼭 1년일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1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운동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1년, 그 다음에는 년 단위, 그 다음엔 분기 단위, 그 다음엔 월, 그 다음에 주, 마지막으로 일.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그 공부 계획들이 내가 1년 안에 꾸준히 해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자격증 시험이다 아니면 영어 토익 시험이다 했을 때 시험 볼 기간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있다면 이제 이걸 다시 분기로 나누고 가지고 이 시험이 예를 들어 1년에 2차례가 있다. 6월과 12월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먼저 이 6월 시험에서는 6월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토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시험을 2달에 한 번씩 보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점수를
어느 정도 올릴 걸 목표로 잡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이 동기부여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제일 쉬운 게 아이들, 학생들 시험이라서 그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통 이때쯤에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은 요새 시험을 안 보니까 중고, 대학생까지 해당이 되고요. 다른 대학을 졸업하셨더라도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이쯤에 또 6월, 7월 이쯤에 기말고사를 봐요. 그 다음에 10월쯤에 중간고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많이 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1년에 4차례 중요한 시험을 보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본 시험의 결과가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데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세우면 좋고요. 저는 한번 시험을 볼 때 내가 이번 시험에서는 평균을 30점 올리겠다, 올백을 맞겠다 그런 좀 너무 과도한 목표보다는 현실 실현 가능한, 예를 들어 내가 1년 안에 정말 성적을 평균 10점을 올리고 싶다. 평균 10점도 진짜 많이 오른 거잖아요. 평균 10점 올리는 게 목표면 여기 최종 기말고사가 10점이 되는 거예요. 평균 10점. 그러면 이 중간 여기에서는 한 5점.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점, 5점, 7점, 10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번 영상이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계획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계획을 세운 후에 내가 실행을 하고 이 실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다시 말해 피드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계획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가 평균 2점 올리는 게 목표다. 평균 2점이면 한 과목당 비슷하게 보거나 하나씩만 더 맞아도 확 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울 수가 있고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시기 때문에 국영수 이런 식으로만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 과목에 대해서 이거는 학생들 공부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마찬가지. 자격증도 이제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과목과 다소 어려워하는 과목을 나눠주세요. 자격증 시험에서도 어떤 과목은 점수가 그래도 풀어보면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 특정 과목은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있어요.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 토익도 난 듣기는 잘 되는데 문법이 어려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 어려워하는 걸 나눠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어려워하는 과목 있잖아요. 이거 계획하실 때 시간을 잘하는 과목의 2배 정도? 최소 1.5배 정도는 더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중간고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니면 첫 시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울 때 달력을 활용해서 적어 주시는데 주차별로 이제 계획들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요점 정리. 이거는 예시예요.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들을 적용하시면 돼요.
2주차에는 문제풀이 및 오답 정리, 3주차에는 총정리로 주차별 계획들을 세우고 다시 이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날그날 일일 계획들을 세우는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1주차의 요점 정리가 다 끝나지 않죠. 2주차의 문제와 오답이 다 끝나지 않아요. 같이 끌고 가는데 웬만하면 그 전에 시험 범위에 해당했던 내용을 1주차에는 요점 정리로 끝낼 거다. 그리고 남은 부분만 2주차에 요점 정리 조금 하고 문제 오답으로 넘어가는 거죠. 3주차도 마찬가지로 문제와 오답 남은 부분만 3주차에 끌고 가고 웬만한 건 2주차에서 끝내겠다. 그리고 일일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이제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내가 뭐 이날 국어 공부를 했어요. 난 국어가 좋아. 그러니까 내일도 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날도 국어 공부하고 이러면 당연히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겠죠. 내가 국어를 좋아한다면 잠시만요. 네, 다시 이어서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과목, 좀 쉬운 과목은, 내가 느끼기 쉬운 과목은 조금 일자를 배분하고, 어려워하는 과목, 예를 들어 수학이 어렵다 하면은 수학은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루에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잘하는 과목과 어려워하는 과목을 묶어주는 게 좋고요. 여기도 팁으로 써드릴게요. 잘하는 과목, 그 다음에 어려워하는 과목 같이 짝지어주세요. 왜냐면 그래야 어려운 과목 하다가도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잘하는 과목 좀 더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목의 성격을 고려해주세요. 성격. 그래서 비슷한 과목끼리 그날 하루에 묶어서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비슷한 과목끼리는 묶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면은 수학이랑 사회를 붙이는 게 좋고요. 뭐 국어랑 과학을 붙이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과목끼리 연계성이 강해서 공부할 때 헷갈리는 과목보다는 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과목 위주로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자격증 공부도 임상심리사 제가 설명드렸던 거 예시로 들었을 때 심리학 개론이 있고 1과목 심리학 개론 있고 2과목이 이상심리학이에요. 그리고 뭐 이상심리학? 맞나? 이게 하도 오래전에 본 거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뭐 여러 과목이 있지만 그런 과목을 공부할 때 너무 비슷한 과목끼리는 최대한 안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나눠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격증 공부의 경우 이 합격 수기를 확인하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합격 수기는 공부에 투자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각 과목, 각 분야에 대한 공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 과목별 공부 방법도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뭐 교과서를 읽고 그다음에 문제집을 풀고 오답 정리를 하고 이런 당연한 순서 있잖아요. 그런 걸 적용할지 아니면 더 새로운 공부 방법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사용했던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공부 방법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빈칸. 빈칸을 정말 많이 활용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빈칸은 뭐냐면요. 처음에 요점 정리를 하면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무슨 공부든 요점 정리는 꼭 하세요. 이건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내가 좀 쉽게 가야지, 요점 정리 안 해야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요점 정리 보고 해야지 하는 것보다 좀 손도 아프고 시간도 걸리고 하더라도 스스로 요점 정리를 해놓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학교 공부든 자격증 공부든 어떤 공부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시고 그 요점 정리에서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지워버리면 나중에 기억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 요점 정리를 뭐 캡처를 해놓는다든지 사진으로 찍어 놓고 그 이후에 사진으로 찍어 놓고 그 이후에 중요한 부분을 지워요. 중요한 부분 채워봐요, 스스로. 그러면 못 채우는 게 있겠죠? 거기에는 그 포스트잇 중에 작은 거 옆으로 이렇게 라벨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붙이세요. 요거 붙이기. 그러면 나중에 요점 정리를 완성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만 이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계속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공부 방법인데 오래 걸리고 귀찮긴 하지만 그만큼 암기 과목이나 이런 데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격증 공부할 때도 진짜 엄청난 꿀팁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오답 노트 만드는 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른 과목은 특히 국어 이런 거 지문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노트를 만들지 않고요. 이걸 붙여요. 문제집을 풀 때 이 문제집 자체가 오답 노트가 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집을 풀 때 애초에 아는 문제는 검정색으로 풀어요.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인데 아예 틀리는 문제가 있고 모르는 문제도 맞는 문제 있고 틀리는 문제 있어요. 맞는 문제는 두 가지죠. 찍어서 맞았거나 아니면 앞에 내용을 봤거나. 그쵸?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문제인데 내가 찍거나 앞에 보면서 푸는 거는 파란색으로 풀어요. 뭐 틀린 거는 검정으로 썼는데도 아는 문제였는데도 틀릴 수도 있고 파랑으로 썼다가도 내용 잘못 찾아서 틀릴 수도 있죠. 틀린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 이 색깔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 틀린 문제에도 다 얘를 붙여요.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할 때는 문제집에 있는 이 파랑색 내가 모르는데 맞은 문제와 그 다음에 얘 붙어있는 거 포스트잇 붙어있는 진짜로 몰라서 모르기도 하고 틀린 문제. 그러면 색깔을 이렇게 나눠놓고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문제집 자체에서 그 부분만 체크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흔한 방법이긴 한데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지난번 영상인 직업상담사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앞에 목차가 있어요.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목차에 과목별로 중요한 단원들이 있겠죠? 그 단원을 빈 종이에 쓰고
그 다음에 책을 덮어요. 책을 덮고 마인드맵이나 가지치기 형식으로 그 단원에서 내가 기억나는 부분들을 적어요. 기억나는 부분들을 적고 기억나는 부분 적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럼 이 막히는 부분은 또 다른 색깔로 꼭 표시를 해줍니다. 공부 계획하기 영상인데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내가 시험 직전에 펼쳤을 때 내가 색깔 표시해둔 부분만 내가 끝까지 요점 정리도 하고 빈칸도 만들고 오답노트도 만들었는데도 못 외운 것들 그거를 최종적으로 한눈에 복습할 수 있어요. 이 색깔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런 공부 방법을 가지고 이 공부 방법을 매일 어떻게 할지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달성을 할지 이걸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간 계획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내가 올 해에는 평균 10점을 올리고 싶어 하면은 중간고사 계획할 때 이제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영어 어떻게 하고 수학 어떻게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매일매일 하는 것도 오늘은 국어 수학, 내일은 뭐 수학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세우거나 자격증 공부라고 치면은 나 이번 올해는 뭐 자격증 시험이 이때랑 이때 있는데 이때 합격한다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이때도 기회가 있지만 최소한 이때 합격하는 게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 수기를 찾고 자격증 과목별로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최소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그걸 다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그 평가한 걸 토대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중간고사에서 그렇게 세운 계획들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 그랬다면 뭐가 문제였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점검한 다음에 그걸 다시 수정해서 그 다음 계획에 계속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계획들은 처음에 1년 단위로 세우고 계속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거의 매일매일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두 번 1, 2년 해보고 나면 진짜 내가 어떤 것에 도전을 하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그 계획들을 실행한 다음에 혹여라도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죠.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내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뭐 컨디션이 그 해에 별로 좋은 날이 없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럼 그 실패했을 때 단순히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